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3회차 승무패 J리그 경기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요. 3경기 정도 네,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자,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수요일인데 어떻게 또 초안픽, 중간픽 잡으시는 분들 어떻게 지금 잘 분석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니까 어제죠. 그 승일패 많은 분들이 승일패를 아마 또 겸사겸사 해서 가셨던 분들, 소액이나마 가셨던 분도 계실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직 그 MLB가 남아있긴 한데 부디 그 좋은 결과, 좋은 등수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금액이 꽤 크죠? 네. 저는 뭐 기껏 그 홍삼님 라이브 때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뭐 제가 그 홍삼님 카페에서도 글을 썼다시피 시간이 오바되는 관계로 네. 열심히 뭐 참석하고 얘기하고 결과 예측하고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네. 진짜 참 어이가 없죠. 네. 뭐 이럴 때 그럴 때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기 이게 위안을 삼자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번 승무패에 좀 더 좋은 등수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좀 시간 오바를 하지 않았나. 네. 개소리였고요. 네. 자, 제가 지난 영상 때 좀 이게 등수에 지난 회차 좀 들으셨던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댓글에 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프군님 4등 되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라이프군님 4등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회차에는 3등, 2등 혹은 1등 네, 기왕이면 저랑 같이 좋은 등수에 드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라이프군님 외에 그 등수에 들었다라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댓글. 뭐 아직 못 다셨던 분이 계시면 뭐 늦게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경기를 이제 거듭거듭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 드릴 건데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또 같이 또 드리면서 축하드린다고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아빠님한테 등수 들었을 때 남기기도 했고 또 저도 축하를 받았으니까 저도 영상을 통해서 네, 개인적으로 꼭 축하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 영상에서 아직 이제 등수에 못 들으셨다는 분들 네, 제가 축하를 해드리면 꼭 이번 회차에 좀 더 좋은 등수에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번 경기부터 J리그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또 너무 길게 그 롱테이크로 끊지 않고 짧게 해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리그 1번 경기 야마가하고 간바 오사카 경기인데요. 제가 마스모토 그랬는데 그냥 야마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마가와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 여러분들 좀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애매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애매한 경기다. 지금 투표율은 사실 19, 그러니까 야마가가 19%, 그 다음에 무승부가 36%,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가 45% 현재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간바 오사카가 그래도 조금 네임밸류가 있어서 또 황의조 선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몰린 게 아닌가. 뭐 야마가 마스모토는 사실은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저희가 알게 된 거지 좀 뭐 사실 듣보잡 팀이잖아요. 뭐 지금 경기력이 뭐 썩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 투표율을 좀 적게 받은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 경기가 사실 쉽게 간바 오사카 쪽으로 끌리진 않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야마가가 지금 리그 16위인데 4승 3무 8패입니다.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4승 5무 7패. 야마가가 지금 8득점 19실점이고요. 간바 오사카가 18득점 23실점입니다. 그 직전 경기에서는 야마가가
갑자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한테 1대0으로 패배를 했죠. 이제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쇼난 벨마레를 홈에서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는 야마가가 아직 간바 오사카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네, 컵 경기 포함해서 3무 3패고요. 주 득점원으로는 뭐 간바 오사카에서는 이제 아데밀손이 이제 브라질 선수로 4골, 그 다음에 료타로 메시노, 발음이 좀 어렵네요. 료타로 메시노가 3골, 그리고 황희조 선수가 2골, 그리고 마스모토 선수는 레안드루 선수, 똑같이 이제 또 브라질 용병인데 2골 외에 다득점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간바 오사카가 쉽게 이제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첫째는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마스모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이 두 팀의 최근 5경기가 야마가가 1승 1무 3패거든요. 그리고 2득점 8실점.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가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2승 3무인데 3득점 1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야마가는 사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 근데 이 두 팀의 이제 공통점으로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득점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저는 좀, 이번 경기에 뭐 좀 하게 되면 이번 경기에 조금 좀 득점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황의조 선수가 이제 직전에 이제 지금 현재 리그전과 이제 컵 경기가 같이 하잖아요. 이제 간바 오사카에서 컵 경기에서 나오면 득점을 해줘요. 직전 컵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고, 근데 리그전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3월달에 빗살고베에서 득점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가. 그래서 뭐 비록 이제 그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서는 뭐 득점을 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리그전에서는 좋은 폼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마스모토 같은 경우는 뭐 홈 원정 할 거 없이 찬스가 나기는 해도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스모토에서는 사실 야마가에서는 조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나마 그래도 이 두 팀이 실점력이 그나마 좀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점률이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두 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홍삼님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팀이 뭐 맞대결에서 뭐 3무 3패, 뭐 컵 경기 포함해서 3무 3패고 또 컵 경기는 1무 1패에서 간바가 조금 더 나았기는 한데 저는 간바가 이 야마가 입장에서는 또 홈 경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수비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이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서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방전을 가져가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분위기를 확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은 무승부를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통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무승부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무승부 단통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간바 오사카가 조금 더 낫기는 하겠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 전적에서도 어찌됐든 간바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간바 오사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리그 14위인데 이번 원정 경기에서마저도 사실은 좀 승리를 하지 못하면 직전 경기에서 사실 그 쇼난 벨마레하고 홈에서 할 때도 무승부로 끝날 뻔한 경기를 아까 이제 료타로 메시노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때 득점을 해서 간신히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찬스에서의 그 결정력은 두 팀 다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 두 팀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느냐라고 치면 그나마 그래도 간바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건데, 과연 이 홈에서의 이 야마가 마스모토의 홈에서의 이 단단한 수비벽을 이 무딘 창이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간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조금 간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찌됐든 단통으로 가면 저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예, 무승부로 갈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초안 중간 픽하고 최종 픽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배당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직전 경기까지 각 팀의 이제 최신 뉴스를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찾아볼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투픽이 된다고 하면, 뭐 단통 픽을 말씀을 드리고 투픽을 한다고 하면, 뭐 나머지 한 픽은 이제 승이나 무나 패나 어디에 갖다 붙일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어떤 두 팀의 경기력,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 두 팀의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실 간바 쪽에 확 기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쉽게 마스모토 야마가의 수비벽을 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찬스는 오겠죠.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양 팀 다 찬스는 올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팀의 득점력 부재가 최근 들어와서는 야마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즌부터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되는 동안 뭐 이렇게 득점력에 있어서 좀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었고, 간바 오사카는 지금 18득점 23실점이라고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야마가보다는 그래도 득점력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되게 좀 답답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1대0으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니까, 뭐 직전 경기에 1대0으로 이기는 부분이 좋은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이번에 연승 분위기로 가져가자라는 하나의 초석은 될 수는 있어도, 야마가가 뭐 또 듣자하니 또 이렇게 좀 고지대에 있다라고 또 말을 또 제가 들은 것도 같고 해서, 그렇게 야마가를 쉽게 이렇게 뭐 2대0 뭐 이렇게 3대0 이렇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 뭐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야마가 쪽에서도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팀은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굳이 양쪽의 무게감을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홈팀인 이 야마가보다는 원정팀인 간바 오사카 쪽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의 승리와,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득점원이 뭐 컵 경기를 포함하면 야마가보다는 좀 많다라는 점, 뭐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력 쪽에서 간바 오사카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하고 요코하마 경기고요. 이 경기도 사실 1, 2위 경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승패 예측이 가지가 않죠. FC 도쿄는 지금 10승 3무 3패 리그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인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9승 3무 4패입니다. 투표율을 보면은 지금 FC 도쿄가 현재 시점에 57%, 그 다음에 무승부가 23%,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20%, 그 다음에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도쿄 홈에서는 9승 6무 3패 해서 이제 도쿄가 조금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쿄 홈은 성적, 제가 이제 리그 1위인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 세 팀, 요코하마, 가시마, 그 다음에 이제 도쿄라는 거. 8승 1패, 9경기인데 8승 1패를 했고 16득점 4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원정 성적이 홈 성적에 비해서 홈에서는 지금 FC 서울하고 비슷하게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무승부만 3번 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홈에서는. 근데 원정에서는 4승 4패예요. 원정 성적에서는 4승 4패, 11득 14실점 네,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최근 5경기에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2승 3패, 그 다음에 이제 도쿄가 이제 4승 1패 뭐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 4승 1패라는 거는 홈 성적에서 4승 1패고 원정 성적에서는 가장 최근의 원정 성적 5경기 2승 3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팀에 있어서의 결과가 저는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이렇게 보고, 물론 지금 투표율에서는 지금 도쿄가 거의 한 50% 넘는 60% 가까운 이 투표율을 지금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 투표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본 경기, 이 두 팀의 경기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냐면,
쉽게 FC 도쿄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FC 도쿄가, 지난 홈에서 빗살고베한테 1대0으로 졌죠? 그리고 센다이로 가서 2대0으로 또 졌습니다. 물론 컵 경기는 이기기는 했어요. 자, 이 리그전에서 두 경기를 진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문제점이라면,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쿠보 선수의 부재, 두 번째로는 수비력이 좀 불안해졌다. 요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쿠보 선수가 이제 그 대표팀 U20 뭐죠? 예, 그 대표팀 차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쿠보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이 리그전에서 보여준 성적이 4골 3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좀 득점 포인트,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에서 점수를 내주고 있다라는 거. 그 어린 친구가 나름 재능을 또 인정을 받아서 레알로 또 이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고베와 센다이 경기를 이렇게 보면 수비가 상대방의 역습에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그 상대방의 공격수들을 쉽게 따라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비수들의 좀 지친 기력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공격력에 있어서는 쿠보 선수가 빠지고 나서 공격력의 무게감은 제가 볼 때는 FC 도쿄보다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현재 시점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뭐 약간 비등비등하게 혹은 FC 도쿄가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 팀의 맞전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FC 도쿄 쪽으로 좀 많이 몰려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투표율도 60% 가까이 갔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최근까지의 경기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경기력을 이제 그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가 쉽게 FC 도쿄가 홈이라고 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이길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무승부는 날 것이냐? 지금 FC 도쿄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무승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리그 원정 상관없이 리그전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무승부가 일어나지 않은 경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아주 흐름 좋은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물론 날 수도 있겠죠. 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승부만 해도 그냥 만족스러운 팀은 도쿄일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좀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좀 더 이겨야 되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밸런스라던가 그 다음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조금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그 FC 도쿄에서는 그 부분, 쿠보 선수의 부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 선수들의 어떤 불안감, 이제 시즌이 이제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렇다라는 건데, 자, 또 한 가지 그냥 또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올 시즌에 진 경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후반에 조금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 중반, 그러니까 50분, 60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그나마 그래도 계속 이제 뭐 찬스가 나면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상대방 역습도 막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무승부 경기를 계속 가져가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대나 혹은 이제 그 종료 시점에 가까운 그 시점에 이제 실점을 해서 지는 경기가 많았어요. 또 반면에 FC 도쿄 같은 경우는 홈에서 하는 경기를 보면은 지금 8경기를 치르는 동안, 맞죠? 8경기. 네. 9경기네요. 9경기에 이제 9경기 8승 1패. 9경기를 치르는 동안 전반전에 무승부를 끝나고 후반전에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5경기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제 전후반을 다 이기는 경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반전에서 이제 무승부 하면서 이제 후반전에 이제 득점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고, 지금 도쿄홈에서는 무승부 나면서 후반전에 실점을 해갖고 진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빗살고베. 네, 이니에스타가 골 넣은 거.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경기력을 이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두 팀들의 어떤 그 한계점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저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득점력에 있어서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쿠보 선수 말씀드렸지만 FC 도쿄 같은 경우는 디에고 선수가 7골 3도움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그 켄스케 나가이라는 선수가 3골 1도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시모토 겐토라는 선수가 2골,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에드가 테사이라가 8골을 하고 있고, 마르코스 주니오가 7골 4도움. 이 선수는 지난번 시미즈 때 그 옐로 카드로 2장 받아서 퇴장을 당해가지고 지난 그 야마가하고 하는 홈 경기에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에 이제 또 도쿄하고 할 때는 또 나올 건데 7골 4도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카가와라는 선수, 그러니까 대구히토 나카가와, 이게 어렵냐? 대구히토 나카가와라는 선수가 6골 5도움. 그 다음에 미요시코지가 3골 1도움. 미요시코지는 그 이번에 그 우루과이랑 저기 A매치 했었잖아요, 일본이. 근데 2대2로 비겼잖아요. 이때 미요시코지가 2골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 또 폼이 좋은 선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코하마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지는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이렇게 조금 골을 먹히면서 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까지의 경기력도 사실은 FC 도쿄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FC 도쿄가 홈이라고 해서 그냥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잡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고, 쿠보 선수의 부재가, 쿠보 선수가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그 고베와 센다이 경기는 쿠보 선수가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실점은 3실점을, 이 두 경기에서 3실점을 했으면서 득점은 0득점이에요. 네, 득점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쿠보 선수가 나이 어른 선수기도 하고, 이제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기도 하고 선발전에 뛰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쿠보 선수가 경기를 뛰면 뛸수록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득점의 공격 포인트를 계속 이제 해줬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FC 도쿄에서도 사실은 그간 이제 연승을 가져가는 분위기에서 쿠보 선수가 꽤 많은 그래도 역할을 나이어린 선수가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 쪽에 카드가 한 장이 그냥 빠진 거고, 제가 볼 때는 쿠보 선수가 개인기도 좋고, 패스도 좋고, 킥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지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FC 도쿄를 오히려 잡을 그러면서 연승에 갈 찬스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FC 도쿄는 물론 당연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FC 도쿄를 요코하마를 잡고 반등할 그럴 찬스라고 보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그래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승부는 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투픽을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승패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통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이변이 날 수 있는 그런 경기, 나름 두 팀이 투표율로 봤을 때 그런 경기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사간도스하고 시미즈 경기입니다. 이 경기 사실 14번 경기라서 제가 좀 어려운데, 좀 요거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최종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승 1무 11패, 좀 볼게요. 네, 8득점 23실점, 리그 꼴찌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가 5승 4무 7패, 22득점 34실점입니다. 사간도스가 최근 5경기는 2승 3패, 그 다음에 시미즈가 3승 2무, 패가 없죠. 사간도스 4득 6실점, 그 다음에 시미즈가 11득 8실점. 자, 홈 경기 성적에서는 지금 사간도스 7게임을 해서 3승 4패, 시미즈는 원정 경기를 해서 지금 이제 2승 4무 3패, 뭐 요렇게 되고 있고요. 무승부가 이제 사간도스는 홈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사간도스는 이제 사포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시미즈는 나고야 원정을 가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저 이 경기가 좀 주작 경기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그 나고야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고야하고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2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두 골 다 저는 제가 볼 때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골,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에 났었던 그 역전골은 저는 100%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부심 앞에서 일어나는 그 옵사이드를 저는 왜 그거를 못 봤는지, 안 본 건지, 그냥 뭐 인정을 해버린 건지, 그리고 옵사이드를 안 보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또 이런 결과들이 J리그에서 이렇게, J리그는 지금 VAR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심이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수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는 사실 어떤 경기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시미즈가 또 그런 경기력이 나올까, 원정에서. 나고야와 원정에서는 어찌됐든 기분 좋게, 제가 볼 때는 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옵사이드가 선언이 안 됐다라는 거. 이번에도 이런 어떤 나름 시미즈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런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세 경기를 풀어드리면서 야마가 무승부,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단통이라면 FC 도쿄가 지는 패라는 거, 요코하마 승이라는 거. 이 경기도 사실 단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시미즈가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투표율이 사간도스가 27%, 무승부가 26%, 그 다음에 시미즈가 47%죠? 당연히 시미즈가 좋죠, 누가 봐도. 왜냐면 사간도스는 지금 리그 꼴찌에다가 전 경기도 사포로한테 3대1로 뭐 거의 일방적으로 졌죠. 그리고 시미즈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뭐 나고야 쪽으로 조금 더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승부가 후반 추가 시간 때 역전골을 가져가면서 이겼고요. 최근 5경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승 2무로 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지난주 경기에서는 거의 꼴찌였었던 팀이 지금 이제 한 2주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중위권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거를 사간도스를 쉽게 뭐 이기거나 사간도스가 이기거나 비기는 그런 뭐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는 시미즈가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안점이 시미즈가 과거에 이제 지는 경기들이 시미즈가 보면 오이타하고 야마가하고 무승부를 했어요. 둘 다 1대1로.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하고 가시마하고 우라와한테는 졌습니다. 사간도스는 또 반대로 이긴 경기들이 가시마한테 1대0으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한테도 1대0으로 이기고, 오사카한테는 그러니까 간바 오사카한테는 3대1로 이기고, 이와타한테는 1대0으로 이겼어요. 상대적으로 사간도스가 홈에서 하는 경기력이 원정에서 하는 경기력보다 훨씬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미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당탕탕 해서 좀 공격적인 팀들한테는 오히려 좀 이기는 경기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그리고 반면에 수비를 조금 탄탄하게 해가지고 수비가 두꺼운 팀들한테는 좀 많이 고전을 했어요. 비기거나 지거나.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간도스가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수비력이 되게 두터운 팀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사간도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역습 위주로 가는 플레이를,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뭐 야마가처럼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특징이 어찌됐든 선수비예요. 네.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야마가가 마스모토가 사간도스보다 좀 더 두터운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또 행운도 좀 따른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해서 시미즈 팀이 그렇다고 후방이 그렇게 두껍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 뒷문이 두꺼운 그런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간도스가 홈에서 하는 이번 첫 경기를 좀 수비를 좀 두텁게 하면서
역전으로 끌고 가는 거를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면 찬스는 분명히 날 것이고, 거기에서 메이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쉽게 지금 분위기 좋은 시미즈가 이 경기 또한 또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제 무승부를 먼저 보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이제 무승부가 쉽게 없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3승 4패. 그래서 지금 뭐 이기거나 지는 경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반면에 또 시미즈는 지금 최근에 한 그 나고야 경기를 빼면 그 나머지 또 그 두 경기의 원정에서는 2무를 했거든요. 무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피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그래도 승무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사간도스를 이게 3주 연속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사포로와 사간도스의 첫 경기 1번 경기였잖아요. 저는 승패를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승부로 빼고. 그때도 어찌됐던 사간도스의 승리를 하나 걸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사간도스의 승리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뭐 언젠간 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시미즈가 이 경기까지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봐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시미즈가 분위기도 좋고 득점력에서도 훨씬 앞서 있고, 어찌됐든 또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 뭐 실점률이 그렇게 많이 막 다실점으로 해서 뭐 패배하는 그런 허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미즈가 진짜 일방적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경기가, 저는 시미즈가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저는 픽은 어찌됐든 이 경기도 무승부가 날 확률이 높고, 사간도스가 또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간도스가 홈에서 이긴다고 하면 뭐 이거는 뭐 나름 지금 투표율로 보면 또 이변의 경기라고 하겠죠. 배당은 뭐 어떻게 배당이 이제 그 배정이 안 되니까 뭐 역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14번의 경기 뭐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시고, 저 역시도 제가 정말로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또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번 올해 들어와서 지금 14번 경기는 단 한 번도 틀리질 않고 있거든요. 이 축구 승무패에서.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갈까, 뭐 농담 삼아서 그냥 승무패 다 지우세요 말씀도 드렸는데, 현재까지 분석해 봤을 때는 본의 아니게 지금 1번과 2번과 14번의 경기는 막연하게 투표율에 따라서 그냥 정배 느낌은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건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간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어디까지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보면은 14번 경기도 정배 느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시고 투픽을 저도 뭐 권고해 드리는 편이고요. 불안하시는 분들 특히나.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들을 또 분석해 가면서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역배 느낌의 이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오늘 세 경기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하고 제가 느끼는 거고 제가 경기력을 보고 판단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제 픽을 따라가라, 제 결정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에는 또 나머지 그 세 경기 혹은 네 경기를 다시 분석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회수 대비 좋아요와 구독이 조금 적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이제 안 누르셨던 분들, 네, 다시 한번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 라이프군님 4등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승일패 가셨던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프로토 또 이렇게 좀 과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